안녕하세요. 폴라리스 회계소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가 이제 헬스와 필라테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트레이너분이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분도 똑같이 직장이 있으셨다가 전향을 하셔서 프리랜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요즘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주제를 보니까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나요? 그럼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퇴직금 제도라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랑 근로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근로자와 프리랜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법적인 정의가 현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따라서 그 일의 사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혹은 일의 완성물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급하고 하는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하시는 거죠?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무조건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니까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또 4대 보험이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근로자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니까? 근데 왜 요즘엔 프리랜서를 더 많이 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프리랜서의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프리랜서는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나 아니면 근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에 요즘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그 수입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JTBC 소속이었던 장성규 아나운서도 프리랜서로 프리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프리 선언을 한 이후에 훨씬 더 수입을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데요? 아니,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돈을 더 많이 벌으려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서, 아니면 프리랜서라는 업을 택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을 못 받아야 된다고 지금 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주제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진짜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진짜 프리랜서라면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에 있어서 독자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업주분들이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있어서 재량권을 주지 않고 그때그때 꼬치꼬치 일을 지시하고 감독한다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노무사님 말을 들었을 때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그 차이가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근로자처럼 일을 하는 거랑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거를 정확히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들여다보거든요. 그 사람이 일하는 실질을 들여다봤을 때 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용 종속적인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라는 게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윗사람이 시키면 맨날 넵 이러고 이런 넵병 걸린다는 이 종속적인 관계, 이렇게 넵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넵 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례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소들을 보고, 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 체크리스트에서 나는 X보다 O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용사님께서 주신 이 표를 보고 있었는데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어쨌든 용어가 생소하고 좀 어려운 용어들도 있고 좀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좀 농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용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해 봐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1번부터 봤을 때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업무 내용을 프리랜서는 스스로 정하고 뭐 그런다는 건가요? 예, 제가 헬스 트레이너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트레이너의 경우는 본인이 가진 재능으로 그 회원들에게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만약 센터의 사장님이 갑자기 청소를 해라, 뭐 회원 관리를 해라, 혹은 홍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 계약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럼 프리랜서면 뭐 누가 시키든 제 일만 하면 되고 제가 알아서 자유롭게 일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저 프리랜서로 전향해 볼까요? 진행하시죠. 네. 근데 이번에 복무 규정이 제가 지금 회사에서 맨날 지겹게 듣고 맨날 회의 시간마다 말하는 복무관리 철저 그 복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복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 지켜야 할 준칙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품위 유지를 위해서 옷을 제대로 입고 다녀라, 뭐 휴가 규정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정해놓은 것은 다 복무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번 보니까 프리랜서한테는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프리랜서와 어떤 사업주의 관계는 일종의 동업자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일의 진행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공유를 하거나 그렇게 계약한 경우에는 그 정도로 이제 받을 수 있지만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카톡으로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라고 한다든지 일을 진행하는데 제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4번에 보면은 뭐 근무 시간이든 근무 장소든 프리랜서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랜서의 다양한 직업들에 따라서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에 그 헬스장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센터의 개점과 폐업 시간 내에서 회원들과 자유롭게 그 PT 서비스 시간을 정해가지고 본인이 일하고 그게 딱 끝나는 순간 본인은 자유롭게 센터에서 이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회원 없더라도 너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계속 상주해라, 자리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면 그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다니는 저 필라테스 그 강사분도 제 다음부터는 시간이 비었다고 회원분 없다고 하는데 그럼 나가서 뭐 쉬다 오세요 해도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렇게 사업장에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한다면 그거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말해줘야겠네요. 네, 말해주세요.
또 5번에 보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PT를 하는 그 헬스 트레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장소와 도구들을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 비용을 납입하고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값비싼 그런 도구나 이런 비품 같은 경우를 그 사업주가 소유하고 모든 걸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작업 도구나 모든 걸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그때는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려면 헬스 트레이너는 프리랜서로 인정을 받으려면 뭐 어깨에다 바벨 딱 얹고 양손에 덤벨 들고 뭐 이러고 막 출퇴근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 센터한테 그 사용료를 지불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대가로 프리랜서 시간당 단가를 어떻게 나눠 가질지, 이윤 배분을 어떻게 할지 그걸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6번에 보면 3자를 대행케 한다는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뭐 나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프리랜서는 개인 사업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게 됐을 때 본인의 그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7번 여기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하루에 회원 딱 10명만 하고 그것을 오전으로 시간을 몰아가지고 오후에는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뭐 손실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만약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싶어가지고 SNS에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건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만약 센터 사장님이 우리 영업률을 올려야 되니까 선생님당 회원 20명 모집 목표로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시킨다고 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헬스를 워낙 좋아해서 헬스장을 많이 다니는데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맨날 밖에서 전단지 많이 돌리시거든요. 이거 꼭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본인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라면은 뭐 프리랜서로서 자유지만 지시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8번도 보면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해당 사업장에서만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프리랜서와 차이였나? 그 내용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그 내용인가요? 예, 비슷합니다. 우리 보통 회사의 경우에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회사에서는 일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만 전속적으로 일을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곳에서 일해도 상관없어, 프리하게 어느 곳에서나 네가 힘 닿는 것 때까지 일을 하세요 라고 하면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9번 보면은 오래 일하면 근로자로 보고 뭐 짧게 일했으면 프리랜서로 보고 뭐 이런 뜻인가요? 판례에서는 계약 기간도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장기간 반복해가지고 계속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11, 12가 남았는데요. 여기 보면 농사님이 세무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왜 해놓으신 거예요? 보통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대신 아마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4대 보험은 가입이 안 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판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고, 네. 둘째, 근로자성은 지금 여기 12가지 체크리스트, 이거 체크리스트를 따져봐서 5가 많으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X가 많으면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뭐 저희가 이렇게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프리랜서는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무조건 받을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이런 체크리스트를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